명언 속 인생. 클로드 모네. 색깔은 나의 하루하루의 집착이자 기쁨이자 고통이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면 타원형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벽 전체를 가득 채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수련. 연못 위에 떠있는 수련들. 빛이 물 위에서 흔들리는 장면. 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려졌는지 아십니까? 화가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려졌습니다. 백내장이 너무 심해져서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클로드 모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깔은 나의 하루하루의 집착이자 기쁨이자 고통이다. 색깔을 가장 사랑한 화가가 색깔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 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40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오스카 클로드 모네가 태어났습니다. 5살 때 가족이 노르망디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네는 바다와 빛을 만났습니다. 르아브르의 바다는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아침의 빛과 오후의 빛이 달랐습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어린 모네는 그 변화에 매료됐습니다. 15살부터 풍자 만화를 그려 팔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화가 외젠 푸댕에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푸댕은 모네에게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직접 자연 앞에서. 그 가르침이 모네의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1859년 파리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 미술계가 원하는 그림과 모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달랐습니다. 아카데미는 역사화, 종교화, 정교한 인물화를 원했습니다. 모네는 빛이 흔들리는 순간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 충돌이 모네의 인생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1874년 모네와 몇몇 화가들이 함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공식 전시회인 살롱에서 계속 거절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시회에 모네가 출품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인상 해돋이. 르아브르 항구의 아침 안개 속에서 해가 뜨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윤곽이 흐릿했습니다. 세밀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색의 인상만 담겨 있었습니다. 한 비평가가 이 그림을 조롱했습니다. 인상이라고요? 정말 인상적이군요. 벽지 무늬보다도 덜 완성됐군요.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조롱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네와 동료들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 인상파라고. 인상파는 미술 역사를 바꿨습니다. 정확한 묘사보다 순간의 빛과 색을 담는 것. 그것이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모네의 그림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미유 동시회였습니다. 1865년 모네가 25살 때 만났습니다. 카미유는 모네의 뮤즈였습니다. 수많은 그림의 모델이 됐습니다. 1867년 아들장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모네의 아버지가 카미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870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카미유는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자궁암이었습니다. 1879년 9월 5일 카미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모네는 죽어가는 아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화가의 본능이었다고 훗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앞에서도 색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소름 돋게 합니다. 화가로서의 눈과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미유를 잃은 뒤 모네는 오래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1883년 모네는 파리 근교 지베른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빌린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충분한 돈이 생기자 그 집을 사서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네는 정원 설계에 집착했습니다. 꽃의 종류와 색깔 배치를 직접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 집 아래쪽 땅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다리를 놓았습니다. 수련을 심었습니다. 그 연못이 훗날 모네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의 배경이 됩니다. 모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달라지면 연못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의 연못, 오후의 연못, 저녁의 연못. 같은 연못이 수백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네는 그것을 전부 캔버스에 담으려 했습니다. 수련 연작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수십 번, 수백 번 그렸습니다. 빛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것이 모네가 다른 화가들과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순간의 빛을 잡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1908년경부터 모네의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내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색깔 구별이 어려워졌습니다. 색깔을 가장 사랑했던 화가에게 색깔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모네에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모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색깔을 더 이상 아름답게 볼 수 없습니다. 빨간색이 진흙처럼 보이고 핑크색은 색깔이 없어 보입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오랫동안 거부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아예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물감 튜브에 라벨을 붙여 색깔을 구별했습니다. 기억으로 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빛의 감각으로 나중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처음 색깔이 보였을 때 모네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력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 연작의 대작들을 완성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모네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프랑스 국가에 수련 연작 대작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모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연못은 언제나 나에게 평화를 줬습니다. 이제 그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의 타원형 방이 설계됐습니다. 모네는 그 방의 곡선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끝이 없는 파노라마처럼 느껴지도록 캔버스의 크기, 그림의 배치, 빛이 들어오는 방향까지 모든 것을 모네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그 방이 완성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랑주리 전시실이 완성된 것은 1927년이었습니다. 모네는 그 전 해인 19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력이 나빠진 상태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이 전시될 방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방이 지금도 파리에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그 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모네가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클로드 모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깔은 나의 하루하루의 집착이자 기쁨이자 고통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을 이제 알았으니 다르게 들리죠. 색깔이 집착이었던 사람이 색깔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연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자연 앞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자신이 사라지고 빛과 색만 남는 그림. 그것이 모네가 평생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숲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빛을 그리기 위해 들어간다. 빛을 그리는 화가. 눈이 보이지 않아도 빛을 기억하는 화가. 모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모네는 색깔을 잃었지만 색깔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으로 수련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이 지금 파리의 타원형 방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1926년 12월 5일, 클로드 모네는 지베르니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6세, 폐암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대로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지베르니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집과 정원은 지금도 지베르니에 남아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그 정원을 찾아옵니다. 그 연못 앞에 서서 모네가 보려 했던 빛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붓을 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상태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잃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면 모네처럼 그것을 꺼낼 수 있습니다. 색깔은 나의 하루하루의 집착이자 기쁨이자 고통이다. 그 고통이 파리의 타원형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